그리고 일단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게요. 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봤어요? 안 봤어? 보세요. 동백꽃 필 무렵은 봐도 괜찮습니다. 봤어? 용식이 어때? 오, 용식이 요새 모든 여자 이상의 용식이라며. 왜냐면 거의 주인. 하늘이 엄청 착해요. 엄청 착해. 용식이. 그 드라마 사도 재밌다고 하길래 한번 봤어요. 사실 제 인생의 드라마 하면 그 17년 전에 내 멋대로 해라라고 양동근이랑 이나영이랑 이렇게 나와서 양동근 씨가 이제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이 이나영이 막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에 대한 정말 어떤 게 진짜 사랑인가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됐고, 그때 제가 중학생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에 그 공동역에 그 이나영 양동근이 만났던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노포동 첫 차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버스 정류장 가서 편지를 적어요. 그리고 벽에 딱 붙이고 캔커피 2개를 딱 놔두고 와요. 그게 근데 그때 네이버 카페에서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드라마 스카이캐슬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드라마를 20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긴 했어. 1화당 1시간인데 너무 기니까 이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감기로 해가지고 한 편당 15분 당해가지고 그냥 계속 빨리 감기만 해요. 내가 원하는 대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보다가 15화를 봤어. 한 4일 만에. 그래서 전 새벽 4시에 일정을 끝내요. 새벽 4시 이후에 오는 답장은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답변을 빵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오는 거는 일단 그날은 답장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을 이제 제 자유시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그때 쇼핑도 하고 살 것도 사고 쿠팡도 시키고 휴지도 자꾸 떨어지면 시키고 팬티도 자꾸 구멍 나고 해서 시키고 양말 뭐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혼자 살면 그렇게 돼요. 노총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될 것 같아요. 세월이 무색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드라마를 보다가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죠. 중국에서 16화부터 20화까지 나머지를 봤어. 나머지를 봤는데 비행기에서 내가 진짜 거의 그냥 살면서 이렇게 펑펑 운 게 처음이었어요. 진짜 펑펑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 누구 때문에 눈물이 났냐면 이제 그 필구 8살짜리 필구 때문에 제가 눈물 많이 흘렸어요. 우선은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삶의 애환과 일상적인 스토리, 이런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공감이 갔기 때문에, 특히 어른들, 그쵸? 어른들에게 그런 게 많이 공감이 가서 인기가 많았던 거고, 그게 또 제 인생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냥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좀 부잣집일 것 같다, 고생 안 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뭐 걱정 없이 살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거든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왜냐면 어릴 때도 계속 뭐 반장하고 그냥 무조건 반장을 하고 싶더라고요. 반장하고 막 정교회장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했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제가 막 힘든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뭐 흠이 아니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어릴 때죠. 그래서 엄마랑 살고 있었어. 엄마랑 살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엄마가 옛날에 좋은 집에서 살다가 이제 엄마가 혼자 이제 이혼해서 떨어져 나오니까 집이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죠. 할머니랑 이렇게 있는데 집에 이제 돈이 막 문제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맨날 우는 거 내가 들었어요. 옆방에서. 내가 11살짜리인데 그래서 할머니랑 울고 이런 걸 들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지.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좀 데리고 가라. 우리 엄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나 아빠랑 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아빠한테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필구가 똑같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차에서 아빠 차를 타고 막 울어. 미친 듯이 울어. 그래서 왜 우냐고 하니까 뭐 엄마 때문에,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엄마 앞길을 좀 틀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 8살짜리가 그렇게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있던 나의 과거의 가족사, 난 한 번도 부끄럽다 생각해본 적도 없고 힘들었다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막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나는 거야. 그래서 와,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이제 도착해서 바로 호텔에서 찍었어, 이 영상을. 너무 나에게는 큰 사건이었고 그때 막 그거 딱 울자마자 이건 글로 남겨야겠다. 글로만 남겼어. 한 3페이지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그 호텔에서 촬영했는데 이 빛이 나가가지고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하다가 이제 그냥 특강 때 어줌짜는 공부 얘기보다 이거 해주는 게 낫겠다. 이거 플러스 다른 걸 또 이야기를 하자 해서 했는데, 여튼 그래서 이제 떠올랐어. 뭐가 떠올랐냐? 나의 가난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완전 까먹고 있었죠. 사실 이제 저희 집 뭐 나쁘게 살지 않고 평범했던 집인데 아버지가 뭐 아팠어. 그래서 4년 동안 아빠랑 사는데, 둘이서 사는데 봐봐. 아빠가 아파봐봐. 4년 동안 경제적인 활동이 안 돼요. 돈을 못 벌어. 4년 동안 돈을 못 벌면 집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외모에도 관심이 많고 이랬던 나이여서 사춘기라서 그런지 꼭
이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해야지 여드름이 나간다고 안 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학교 생활하면서도 점심시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이제 클린앤클리어 페이스 그 하얘지는 거 있죠? 또 여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좀 약간 이렇게 또 항상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뜨거운 물 보일러가 안 들어왔었어요. 정말 안 좋은 2층 쓰레기 같은 다락방에 살았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우리 아빠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가지고 겨울에 이 대야에 물 받아서 물을 끓여서 샤워를 하는 거야. 세수도 그렇게 하고 뭐 그랬던 게 일단 떠올랐어요. 별거 아니에요. 뭐 나보다 힘든 사람 충분히 많을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때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외국어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외국에 자주 나가는 일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외고가 1년에 500만 원이거든요. 한 분기당 4분기 한 분기당 120만 원 나가요. 그때 당시 고년이야. 거의 20년까지는 아니네요. 좀 꽤 전인데 외고를 가겠다고 해서 장학금 받고 가겠다고 해서 장학금 받는다고 막 빠락빠락 우겼어요. 아빠랑 엄청 싸웠어요. 아빠 소리 지고 막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 대차다, 대단하네, 좀 깡이 있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돈이 많이 드니까 이 보충교재도 정말 많이 사야 돼. 그래서 보충교재를 사야 되는데 난 말을 못하는 거야. 집에 달라고, 돈을 달라고. 용돈 500원 받는데 어떻게, 용돈 500원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 책 살 돈을 달라고. 그래서 한 3달 동안 그 새벽 이제 3시간 전에 학교 등교 3시간 전에 도착해서 제 제일 친한 친구한테 문자를 남겨요. 이 책 좀 빌리자.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다 베껴져요. 연습장에 해설까지 전부 다 똑같이. 그래서 제가 글씨가 예뻐요. 지금 뭐 보여드릴 수 없는데 글씨가 좀 예쁜 편이거든요. 판선은 쓰레기지만 판선 써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연필로 글 쓰는 거 되게 잘하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항상 연필로 손글씨 이런 거 지금도 아직 답변을 많이 쓰고 있죠.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학여행도 가야 되는데, 수학여행이 이제 딱 드라마에서도 칭따오 58만 원이 없어서 못 간다. 이게 우리 수학여행비가 80만 원, 90만 원인가. 책값도 없는데 무슨 80만, 90만 원 주고 수학여행을 가. 그래가지고 집에 말도 안 했어.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또 좀 못 사는 애가 한 명 더 있더라고. 주연이라고. 기억이 나요. 실명 걸었으면 그래서 둘이서 같이 그 한 반에서 선생님, 당직 선생님 한 명 남아가지고 그냥 나는 계속 그때 긍정적으로 그래 연습장이 때 그 보충교재 전부 다 베끼자고 그냥 계속 베꼈어. 그리고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또 아직까지 생각나는 게 또 제일 친한 친구가, 내가 이제 너무 이렇게 또 맛있는 그런 거 못 먹어봤으니까 내 생일이라고 남포동에 가가지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호주 레스토랑을 데리고 가주더라고. 그러면서 그 호주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었던 그게 너무나도 고맙고 인생샷 찍어준다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요. 교촌치킨 교촌치킨 먹고 이제 학교 마치고 내려오면 교촌치킨이 있어. 그러면 야자 끝나고 11시거든요. 특목고라서 늦게 맞춰. 그게 너무 싫었어요. 배고프고. 그래가지고 내가 3,000원 없다, 미안하다, 집에 간다 이렇게 하면, 야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내가 사줄게 하면서 3,000원을 이렇게 더 내주고. 그때 그 친구는 지금도 저의 제일 친한 친구예요. 지금 그 친구는 좀 삶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돈도 빌려주고 맛있는 것도 제가 맨날 사주고 다 갚아주고, 그냥 돈이 하나도 안 아깝지 않고, 동백이 엄마가 했던 말처럼 우리 딸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나는 하고 가겠다. 이게 이제 저도 내 친구를 위해서 뭐든 하나는 좀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 그래 졸업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사실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 진짜 공부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일단 무조건 국립을 가야 돼요. 서울을 절대 못 가. 서울은 서울대 말고 국립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산에 남아있자. 그래서 부산에 남아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열심히 치열하게, 이 단어가 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항상 바쁘다, 엄도유는 항상 바쁘다, 항상 도망간다. 그러니까 무슨 모임이 있어도 항상 좀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 과외를 하러 가야 되니까 도망가고, 그 다음에 뭐 또 학과 공부를 해서 장학금 잘리면 큰일 나거든요. 국가장학금으로 전액이 안 나와요, 절대. 그래서 성적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은 의미가 없어요. 30만 원, 50만 원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차 운전해서 하는 뭐 일을 잠깐 하셨던 적이 있어서 그때 사업자가 잡혀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조건 학점 잘 따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밥벌이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그래서 과외를 일주일에 4일을 뛰었는데 3시간씩 2타임씩 뛰었거든요. 딱 지금처럼이에요. 그게 대학생 때 학업과 이걸 병행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대학교 친구가 3명밖에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사실. 그 힘들었던 걸 그냥 이 좌절에 쓰러지고 포기하는 타입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성과가 이제 조금 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하게 되죠. 돈을 잃게 되죠. 돈을 또 버니까 이제 주식 투자, 비트코인. 내가 아무리 직장에 다녀도 이게 건물을 살 수 없고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승모 한 20년 해도 저기 서울에 집은 혼자서 못 살 거예요. 기본이 10억이에요. 아마 연봉 5천만 원이면 20년 벌면 10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술 먹고 놀고 나가서 이 해외 가고 돈 다 써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한 100만 원을 10억. 답이 안 나오죠. 투자를 했어요. 1억을 딱 날렸어요. 1억 1,800 정확하게. 엄마가 보면 안 돼요. 이거 진짜 큰일 나요. 1억 1,800을 날렸고, 그때 날린 돈은 이때까지 호주에서 모아뒀던 돈 플러스 4천만 원 플러스, 아시아 다니면서 모아뒀던 돈 2천만 원 플러스, 퇴직금 1,8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 정도 다 날렸어요. 그리고 저는 양화대교를 갑니다. 양화대교를 가요. 그럼 진짜 거기도 자살을 많이 하나 봐. 그래가지고 막 적혀져 있어, 막 거기도 한강대교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근데 그냥 뭐 괜찮았어요. 그냥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냥 지금처럼 살았던 것처럼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방법이 없잖아요. 죽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쩔 수는 없잖아. 내가 나쁜 짓 하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그냥 처음부터 바닥부터 시작하자.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고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께 서운하거나 좀 화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또 오히려 이런 이 좋은 성격이 착한 성격이 아니라 그냥 좀 악착 같은 그 성격 때문에 무슨 영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일단 한 개는 하면 제대로 조져버리니까 뭔가 성과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무섭게 좀 세게 많이 하죠, 여러분들에게. 일반 그런 선생님들이랑 다르게. 그러면 어쨌든 내가 성과를 냈던 것도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3사 합격했던 것도 진짜로 나왔고, 그리고 열심히 했던 학생들 위주로 합격을 많이 해나가고, 그리고 승무원은 확률이 높으니까 안 되는 사람도 많다 치지만 그 이외에 본인의 분야에서 어쨌든 면접을 본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나에게는 큰 행복, 성취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술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힘들고 몸이 아파도 답변을 하고 자는 건 그 의무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냥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해외 나가서 조금 흐름이 깨지면 현타가 심하게 와요.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지금 한동안 좀 많이 우울했었어요. 그 해외 갔다가 그때는 카톡 답변을 하시면 일단 수업을 안 하니까 저도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잠도 11시간 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오니까 현타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공황장애도 막 올 것 같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들, 물론 제가 여러분들 속상정을 잘 몰라서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집 진짜 가난했고 힘들었어요. 물론 찢어지게 가난한 뭐 거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주변의 또래에 비해서는 저는 많이 힘들었던 케이스였어요. 진짜로. 집도 막 진짜 바퀴벌레랑 같이 살기도 했어. 바퀴벌레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바퀴벌레 별로 이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제 지금의 좀 현실을 좀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라고.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도움을 받을 때 집에서 도움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받고 네가 잘 돼서 10배로 그냥 갚아주면 된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게 좋다면 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시간 낭비해가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저는 대학생 때 진짜 뭐 친구들이랑 술 마셔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좀 제가 왜 힘든 이야기 하냐, 연민 살려고 하냐, 잘난 척 하냐 이게 아니라 어쨌든 저 나름대로 많이 울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서 단단해져서 저도 좋은 사람이 됐죠.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저도 더 많이 성장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다 해도 여러분들보다 힘든 사람이 이제 세고 셌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저도 여러분들보다 더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왔던 사람. 기어 올라왔어요. 저는 기어서. 그래서 지금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절대 허투루 쓰는 거 없고 정말 차곡차곡 모으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일단 목표는 서울, 부산 스터디룸 제가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게 제 목표예요.